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안타까운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고 또 그 범행 동기도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는데요. 이렇게 범인이 사망해버리면 형사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형사사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사건이 있고 인지사건이 있는데, 고소사건은 말 그대로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인지사건은 고소가 없었지만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구 방화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없었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을 인지사건 또는 발생사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고소사건의 경우에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사망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고 90일 이내에 검사가 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피의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검사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것이죠. 인지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인 피의자도 그 현장에서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건은 종결되고 재판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는 이유는 수사의 과정은 그 피의자로 하여금 형벌로 처벌받기 위함인데, 이미 피의자가 사망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수사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벌을 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구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냅니다. 그 이후에 사건을 종결을 하고, 사건을 종결할 때에도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뉴스에서 유명인들이 수사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도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끝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했던 대구 방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잠적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